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성공적인 직업생활 2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 기업과 산업활동입니다. 2단원에서 배우게 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 단위로 가계 및 정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기업과 경영의 의미를 알고 기업 종류와 특징 및 기업 경영 활동,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 활동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징 및 생산 방식, 생산 체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 그 다음 기업 경영 활동에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끝내고 나면 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 4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44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처럼 200년이 넘는 장수 기업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이 넘는 장수 기업들이 많아지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소비자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맞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틈새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을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는 두산이라는 회사입니다. 설립 연도는 1896년도로 100년이 훌쩍 넘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화약품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많이 들어본 이런 은행들도 설립 연도가 1890년대로 100년이 훌쩍 넘은 장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0년이 넘지는 않았지만 장수 기업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명문 장수 기업을 알려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명문 장수기업. 명문 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45년간 업종 변경 없이 경제, 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수출,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문 장수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명문 장수 기업은 중소, 중견 기업의 바람직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12개사, 중견기업 2개사가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명문장수 기업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취직을 할 때 취직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할 때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취업할 회사를 선택할 때 꼭 대기업과 엄청 누구나 들어도 유명한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주 내실 있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알아놓는 것이 나중에 취직할 때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명문 정수 기업으로 선정됐던 회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정됐던 코맥스. 여러분, 코맥스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코맥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런 기업이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집에 달려있는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에 코맥스라고 적혀 있진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아연필. 동아연필은 194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문구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피펜 다들 아시나요? 미피펜을 만든 곳도 바로 동아연필입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동아연필. 아마 지금 여러분 필통 속에도 동아연필 제품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다양한 회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보다는 창업 당시의 제품을 고집하여 꾸준히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고, 변함없는 제품과 제품의 발전을 통해서 정통성 있는 장인 정신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네, 교과서 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문구점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일정한 공간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야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미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동네 문구점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주 가는 슈퍼, 세탁소, 주유소 같은 곳도 전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의 가게들이 바로 아주 작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업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또한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가게나 정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민 경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체가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라고 했는데요. 경제 주체라는 뜻은 경제 행위에 관한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단위를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음, 경제 주체는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가 경제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업은
가계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대의 임금, 이자, 그리고 재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정부에게는 세금을 내고 정부는 기업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가장 큰 회사인 삼성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이 우리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110만 명 가량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18년에 9만 9천 명이라고 했으니 아마 현재는 1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한 해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2018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숫자 58조 8,900억 원입니다. 아마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였던 58조 8,900억 원 중 세금으로 낸 돈은 무려 17조입니다. 17조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영업이익이 30%에 가까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제 국외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대외 거래 같은 경우에 2019년 상반기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 혼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2019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75조 1881억 원인데 이 중 해외 매출이 64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런 삼성의 해외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약 313조 3,800억 원 중 20%에 달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기업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을 담당하는 개별 경제 단위로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럼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라는 점에서 학교, 정부 등 비영리 경제 조직과는 구별됩니다. 네, 영리 목적.
세 번째, 재생산의 단위인 동시에 경제 계산의 단위가 됩니다. 이 문장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뒤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사회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의 특징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삼성전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특징, 삼성전자 기업 같은 대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의 특징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의 특징, 생산을 담당하는 개별 경제 단위로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업의 특징. 뭐, 자꾸 삼성전자 예시만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소중한 자산인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갤럭시나 노트 시리즈 같은 재화를 공급해주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주는 삼성 서비스 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공급해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의 특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 단위라는 점에서 학교, 정부 등 비영리 조직과는 구별됩니다.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영리 조직이 바로 이렇게 학교. 여러분들 방학이 길어지고 학교에 안 와본 지 오래돼서 학교도 이제 슬슬 그립지 않나요? 네, 그 다음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영리 조직의 일종입니다. 학교와 정부,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지만 영리 목적의 조직이 아닌 비영리 조직입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의 특징, 재생산의 단위인 동시에 경제 계산의 단위입니다. 네,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지 싶습니다. 기업이 존속하려면 성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재생산은 생산과 생산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커나가려면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기업의 특징,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사회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 충족하여 이윤을 획득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기업에서 창출한 수요, 2000년대 와서 최고의 수요를 창출한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거의 100%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은 선생님이 고3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아이폰 4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판매될 때였는데 선생님이 수능치기 직전에 아이폰 4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선생님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카카오톡이 되는 친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99.999%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터치폰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죠. 거의 100%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이윤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어, 기타 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대기업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인가요?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취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기업의 특징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강의 영상을 다 보았으면 오늘은 과제가 없는 대신 검사 없는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의 채용 공고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